4월 첫날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관련 동향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증권부의 유주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보니까 3월에도 수출 실적이 괜찮았고요. 반도체 쪽 괜찮다라는 얘기는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반도체 수출이 지난 3월에 네. 117억 달러를 기록해서 2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네. 지금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부분에서 네. 흑자를 달성하느냐 여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D램에서 2조 원 넘게 이익을 보면서 낸드 플래시와 파운드리에서의 적자를 상당히 만회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적게는 2천억 원, 또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네.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이익을 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네. 매출액이 73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5조 원대에 거뒀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400억 원에 불과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7천억 원, 또 많게는 5조 9천억 원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연초 추정치가 5천억 원을 약간 밑돌았었는데 지금은 1조 7천억 원까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증권가들의 기대감이 이제 추정치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네. 오늘 산업 동향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게 보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매수가 많았죠. 네, 맞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2주일간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또 SK 하이닉스를 무려 5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또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한미 반도체 또 하나 마이크론도 각각 1천억 원 안팎으로 순매수를 해서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모았습니다. 또 주말에 외신들의 관심 역시 또 반영이 됐습니다. K반도체의 실적 개선을 전망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국 D램 수출이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볼 때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강하게 반등할 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 연구소는 앞서 지난 20일 발표됐던 마이크론의 실적도 K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매출이 전년비 58%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 기간 D램 판매가 전년비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또 네. 이번 주에 실적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이제 네. 나오는 건데요. 당초에는 지난 주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면서 약간 늦어졌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직접 보조금 85억 달러, 네. 대출 110억 달러 해서 총 19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이에 3분의 1 정도 수준인 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규모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네.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TSMC에 대한 보조금은 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저희가 적어놨는데 TSMC보다는 조금 많고요. 그죠? 60억 달러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인텔보다는 인텔은 미국 국내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보조금은 적지만 그래도 60억 달러라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HBM에 관심을 높게 두지만은 결국에는 워낙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D램 시장에 관심을 두는 거고요. 네. D램도 지금 마이크론이 좀 상승한다고 하니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네. 다른 업종들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될 텐데 맞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어닝 시즌은 오는 5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네. 약 1, 2주가량의 갭을 둔 다음부터 좀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를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어닝 시즌의 훈풍이 좀 반도체에 국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 약 6%가량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하는 99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네. 무려 73곳의 이익 추정치가 연초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사 중에 기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연초에는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1분기 이익 전망치가 현재 1,200억 원대로 80% 넘게 이제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그마저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1,000억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같은 2차 전지 기업인 삼성 SDI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연초 대비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1분기는 통상 2차 전지의 비수기로 보는데 수요가 워낙 부진했던 탓으로 보이고요.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IRA라고 하는 이에 따른 세액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서 좀 1분기가 바닥이 될지가 어닝 시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익 컨센서스가 큰 폭으로 줄어든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800억 원 넘었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179억 원으로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당초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적자가 점쳐지는 기업도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과 하나솔루션, LNF 등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 중에 눈길을 많이 끌었던 게 카카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코코아요. 기후변화 네. 때문에 결국에는 농수산물 중심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많던데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코코아 가격이 네.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코아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비트코인 수익률 2배를 넘어섰다는 그런 네. 보도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진 엘니뇨라는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엘니뇨와 단짝 같은 기후 현상인 라니냐가 걱정되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하면은 태평양 바다를 가운데에 두고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부는 무역풍으로 인한 기후 현상인데요. 이 바람이 평소보다 강하거나 약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또 아프리카 날씨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농산물 작황과 에너지 수급까지 좌우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이슈는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올해 여름부터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후 예측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9월 이후에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85%로 점치고 있고요. 또 당장 6월부터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라니냐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85%나 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들이 있는 겁니까? 네, 여름에 라니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요. 중국 곡창지대에서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남미에서는 반대로 가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멕시코만 일대에서는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원유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요. 북반구에 강추위를 몰고 와서요. 난방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와 원료탄 가격이 뛰면서 또 이를 원료라는 질소의 비료까지 네. 올라가게 되고요. 또 곡물 사료까지 비싸게 되고 결국 식품 가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난주에도 구리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네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이랑 구리 등을 제외하면은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원유는 주요 생산국들이 감산 합의를 연장하면서 연초 이후 다시 오르고는 있지만 WTI 기준 배럴당 83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라니냐의 영향이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원유는 물론 천연가스와 곡물가까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또 향후 중국 부양 효과가 미칠 영향까지 감안을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곧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주 위주의 증시 강세가 밸류에이션 부담과 또 금리 인상 지연 등으로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네. 이때 바로 원자재 관련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